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전력난 이슈와 관련해 9월 27일 현지 칼럼 한 편을 공유드렸는데요. 주로 동북 지역에 초점을 둔 분석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9월 30일에 게재된 현지 칼럼 한 편을 추가로 공유드릴 텐데 마찬가지로 풀 번역으로 가고 중간중간에 단어 해석이 필요할 때는 항상 참고로라고 시작할게요. 9월 30일 21세기 경제보도라는 언론사의 신에너지 팀에서 작성한 글이고 제목은 限电真相调查 번역하면 전기 사용 제한 진상 조사. 심층 분석이라 분량이 꽤 많긴 한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도입부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5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정전 전기 사용 제한 기습 원인. 둘째, 전기 사용 제한에 대한 시장 반응. 셋째, 전 세계적인 초고가 겨울. 넷째, 공급면에 대해 반드시 고도로 중요시해야 한다. 다섯째, 교훈적 사례를 통해 에너지 구조를 반성한다. 네, 시작할게요. 우선 도입부. 사전 통지 없는 단수, 정전,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급정지. 일련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동북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십수년의 자유로운 전기 사용 일상에서 놀랍게 했다. 엄동이 도래되기 전에 전국 여러 성을 휩쓴 질서 있는 전기 사용 조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추위를 사전에 간간히 느끼게 했다. 참고로 질서 있는 전기 사용이라는 것은 원칙상 먼저 피크 시간대의 전기 사용을 기타 시간대로 옮기고 그 다음에 피크 시간대의 전기 사용을 삭감하거나 중단하며 그 다음에 특정 시간대에 일부 전기 사용 고객의 일부 또는 전부 전기 수요를 제한하고 마지막이 정전 조치입니다. CCTV 보도에 의하면 9월 24일 요녕성 요양시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요양시 홍보부가 확인했다. 참고로 요양시는 인구 183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네, 계속할게요. 비록 이는 이번 정전 및 전력 제한 과정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사건이지만 전력 공급 상황이 비교적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일부 성에서 전기 사용 제한을 시행하기 시작한 후 중앙정부는 7, 8월에 운동식의 탄소 배출 감소를 교정하는 동시에 쌍고 프로젝트의 맹목적인 발전을 단호히 억제할 것을 잇따라 지시했다. 참고로 운동식 탄소 배출 감소라는 건 정책을 집행할 때 구호만 부르고 행동에는 제대로 안 움직이거나 또는 반대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막 과도하게 집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쌍고 프로젝트는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네, 계속할게요. 올해 상반기 일부 성에서 전기 사용 제한을 시행하기 시작한 후 중앙정부는 7, 8월에 운동식의 탄소 배출 감소를 교정하는 동시에 쌍고 프로젝트의 맹목적인 발전을 단호히 억제할 것을 잇따라 지시했다. 9월 하순 전기 사용 제한이 각지에서 계속 만연됐고 일부 지방은 심지어 전기 사용 제한이 주민용 전기 분야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비록 9월 29일에 산서성의 14개 지역향 4분기 석탄 공급 보장 중장기 계약 및 협의 체결 회의를 열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10월의 전력 압력은 여전히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찐중투 직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내몽고 자치구도 그렇고 산서성도 주요 석탄 생산지라서 산서성의 석탄은 자체 사용 외에 다른 성으로도 조달이 많이 됩니다. 네, 계속할게요. 이런 현상 뒤에는 풀어야 할 의문들이 많다. 예를 들어 전국 각지 전국 사용 제한 상황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지금이 공업 생산 비수기인데 전기 사용 제한이 왜 가중화되는지, 올 들어 시행해온 전기 사용 제한 조치가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력 사용 모수는 왜 자꾸 해결이 안 되는지 등등. 간단히 말하면 이번 정전 및 전기 사용 제한의 원인을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심지어 저부가가치 생산 능력 제한으로 규결하는 것은 다 편파적이다. 위 질문들에 답하려면 국내와 국제 두 개의 에너지 공급 시장을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중국의 산업 구조에까지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참고로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정책이라는 것은 2015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5중 전후에서 발표한 정책인데,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라는 건 에너지 소비 총량과 강도를 동시에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21세기 경제보도 에너지팀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청결한 에너지 공급 구조, 보다 더 시장화된 전력 거래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보다 더 고효율적인 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네, 여기까지가 도입부이고, 이어서 1번 소제목, 정전 및 전기 사용 제한은 왜 기습했나? 8월 말부터 에너지 소비 규모가 큰 몇 개 성에서 대규모적인 전기 사용 제한 액션의 서막을 열었다. 각계의 주목을 받은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와 각 지역의 전력 제한, 생산 제한은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다. 각종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올해 경제 성장, 전력 소비, 탄소 배출 요구 등 요인들은 연말에 전력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에너지 소비 압력이 심화돼서 전력 제한을 초래하는 데 복선을 깔아놓았다고 볼 수 있다. 네, 1-1 소제목, 전력 공급 증가율 부족. 올해 1월부터 8월 국내 전력 수요가 빨리 성장했으나 국내 전력 생산과 석탄 공급 증가율은 수요 증가율에 못 미쳤다. 국가에너지국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 전국 전기 사용은 5.47조 킬로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그중 2차 산업의 전기 사용량이 3.65조 킬로와트로 전체 사용량의 66%를 차지했고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통계국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 국내 발전량은 5.39조 킬로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고 단 8월의 전력 생산 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그중 화력 발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0.3%에 불과했고 수력 발전이 4.7% 감소했고 풍력 발전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원전이 10.2% 증가했다. 이 그래프는 중국의 월별 공업 발전량 추이인데 하늘색 막대가 일평균 발전량이고 이 파란색 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앞서 언급된 것처럼 올해 1월부터 8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발전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지만 사실 이 월별 증가율을 보시면 연초에는 좀 높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낮아졌고 8월에는 더 많이 떨어졌죠.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7월 보고서에 의하면 상반기 전국 전력 수급은 전체적으로 균형적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시간대에 전력 공급이 타이트한 현상이 이미 나타났다. 1월은 한파 등 기후 영향으로 강소성, 절강성, 안위성 등 지역에서 전력 부족이 나타났고 2분기는 내몽고 서부 지역, 광동성, 운남성, 광서, 장족 자치구 등 지역은 수요에 적응하고 질서 있는 전기 사용 조치를 시행했는데 그중 광동성과 운남성의 전력 공급이 유독 타이트했다. 당시 중국전력기업연합회는 올 하반기 전국의 전력 수급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균형을 유지할 것이나 전력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은 작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의 주력인 석탄 분야는 석탄 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하고 가격이 폭등한 것이 석탄 공급을 제약했다. 올 들어 국내 석탄 생산 능력 확장이 제한적이고 석탄 수입의 증량이 제한되는 등 각종 요인들의 영향으로 발전용 석탄의 공급이 계속 타이트했고 하반기 들어 석탄 가격이 고공행진한 데다 화력 발전 기업들의 재고가 비교적 낮아서 화력 발전 기업들의 경영 압력은 더 커졌다. 통계국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 국내 원탄 생산량은 26억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1월과 2월 고성장의 견인에 기인한 것이고 3월부터는 국내 원탄 생산량이 대체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추세였고 5월과 8월만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이 그래프가 중국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원탄 생산량 증가율 추이인데요. 보시면 올해 1월과 2월 누적이 25% 증가했고 그 후로는 거의 0이나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지금은 전통 의미상의 석탄 소비 비수기인데 시장은 몹시 뜨거운 양상이 시현됐다.
지금 무연탄 선물 가격은 이미 톤당 1,300위안이라는 큰 관문을 돌파했고 실제 현물 시장 가격은 이미 톤당 약 1,600위안에 달했다. 왕년 같은 기간 가격은 톤당 500에서 600위안에 불과해서 지금 가격 상승폭이 300% 정도에 달했다. 이 그림이 바로 무연탄 선물 가격의 추이인데요. 보시면 2020년 9월, 2021년 1월, 4월, 7월, 9월 월 들어 계속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8월 이후에 상승이 더 가파라워졌죠. 폭등한 석탄 가격은 화력발전소들을 급속히 적자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발전소의 발전 의지가 부족했다. 장기 공급 방식이든 기업들이 스스로 가격 인하 등 수단을 취하든 변화시키기 어려운 현실은 바로 시장에 유통하는 석탄이 이미 줄었다는 것이다. 올 여름 이후 고온 기후가 전기 사용 피크를 초래했고 그 외에 수출이 강력해서 국내 공업 생산을 견인했는데 이 모두 전력 수요의 증가를 자극했다. 참고로 여기서 수출이 강력했다는 것은 올해 1월부터 8월 중국산 제품의 수출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했다는 거고, 즉 여름부터 국내 전기 수요도 늘고 수출이 강력하게 증가하니까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거죠. 네, 계속할게요. 1-2 소제목은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전력 사용 제한과 생산 제한은 많은 산업에서 드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철강 산업은 상반기에 생산에 전력 매진했는데 비교적 큰 생산량 통제 압력 하에 7월부터 여러 지역의 철강업에서 생산 제한 정책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시멘트 건자재 분야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소모 등 요인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교차 시간대 생산 및 생산 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8월 하순 이후 국가 발개위에서 여러 성의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작업이 목표 미달했다고 지적했고 예비 경보도 줬다. 그 후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작업이 제대로 안 된 지역들이 3분기부터 잇따라 전기 사용 제한, 생산 제한을 시작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목표치에 달성하도록 스퍼트를 내려고 시도해왔다. 현재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와 관련된 주요 산업은 화학, 철강, 시멘트, 건자재, 화력 발전 등 여러 산업이 있고 에너지 소비 규모가 비교적 큰 성이 10여 개 있다. 이 그림이 바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올 상반기 기준 성별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색깔로 일일이 표기한 거예요. 좌측이 에너지 소비 강도 통제 예비 경보 등급이고 우측이 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 예비 경보 등급입니다. 색깔별로 빨간색은 1급 경보, 즉 목표치 미완성 상황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고 주황색 2급 경보는 비교적 심각한 지역, 초록색 3급 경보는 완성 상황이 전체적으로 순조로운 지역.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상반기 기준 미달이니까 이제 하반기에 생산 제한을 많이 해서 연간 목표치에 달성하도록 해야겠죠. 위에서부터 지역명을 쭉 말씀드리면 청해, 명하, 광서, 광동, 복건, 신강, 운남, 섬서, 강소, 절강, 하남, 감숙, 사천, 안유, 귀주, 산서, 흑룡강, 요령, 강서, 상해, 중경, 북경, 천진, 호남, 산동, 길림, 해남, 호북, 하북, 내몽고. 빨간색 미달인 지역을 보면 청해, 명하, 광서, 광동, 복건, 신강, 운남, 섬서, 강소 등이 주요 지역이죠. CICC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올 상반기 에너지 소비 강도 목표 미달한 성을 합하면 전국 공업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그중 빨간색 경보 등급과 주황색 경보 등급인 성이 각각 38%, 32%를 차지했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정책은 각 성에서 전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정전까지 해버리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다.
요령성, 길림성, 흑령광성의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 증가, 석탄 부족, 신에너지 발전 부족 등 요인 때문에 현지 전력 공급 부족이 초래되었고, 이에 따라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적인 전기 사용 제한, 생산 중지가 벌어졌다. 이 표는 올 상반기 목표 미달인 성들이 하반기에 이렇게 생산 제한을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겨울 난방철이 곧 다가오고 있고, 전통적인 석탄 성수기에서 석탄 시장 수급 양쪽이 다 현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석탄 시장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까지가 1번 소제목 정전 및 전기 사용 제한 기습 원인 1-1 전력 공급 증가율 부족 1-2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소제목은 전기 사용 제한에 대한 시장 반응. 공장들의 생산 정지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정전까지 정전과 전기 사용 제한은 이미 공업 생산에서 주민 생활까지 침투했다. 20여 개 중국 A주 상장사들이 잇따라 공시를 통해 전기 사용 제한이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탄식하게 한 건 이번 전기 사용 제한이 전력주에 대한 자본시장의 광환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네, 2-1 소제목은 전력시장의 격렬한 변동. 전력 공급이 타이트해서 공업기업 대상으로 전기 사용 제한, 생산 제한을 집행한 후 적지 않은 지역은 주민용 전기도 영향을 받았다. 국내 에너지 절감 상황이 비교적 심각한 지역에서는 에어컨용 전기까지 엄격히 통제하는 현상과 조명용 전기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동북 삼성은 여러 지역에서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정전한 상황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은 심지어 엘리베이터 정지, 도로 신호등 정전, 단수까지 발생한 곳도 있었다. 공업기업 대상 전기 사용 제한, 생산 제한 외에 일부 지역은 쇼핑몰이 영업 완료 시간을 오후 4시까지 앞당기고 쇼핑몰 외벽 조명을 전부 꺼버린 사례가 있었고, 야간에 도로 신호등의 밝기를 내린 곳도 있었다. 올해 6월부터 광동성, 섬서성, 절강성, 광서 등 지역은 각 지역의 시간대별 전기요금에 대해 조정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대별 전기요금의 조정은 전력망 기업들의 경영 원가를 일부 낮췄고, 일부 전기 사용 과정 중에서 피크커트도 실현했다. 하지만 화력 발전 기업에게 있어서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의 고공행진은 높은 원가 부담을 가져다 줬고, 시간대별 전기요금 조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다. 공업 제조 분야에서 대규모적인 전기 사용 제한, 생산 제한은 많은 산업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러니한 건 수급과 가격이 서로 엮여서 어떻게 보면 이상한 상황이 형성됐다. 태양광 산업을 보면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로 인해 태양광 밸류체인 중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서 폴리실리콘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는 상황이 돼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조장했다. 다운스트림 수요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의 고공행진에 지지 역할을 했고,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집행은 폴리실리콘의 생산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서 공급을 더 제한시켰다. 시멘트 산업을 보면 석탄 가격의 고공행진에다 여러 지역의 생산 제한 정책이 가해져서 제품 가격이 단기 내에 대폭 상승했다. 한편 철강 산업은 하반기 들어 생산 제한 정책 집행으로 철강 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거기다 여러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를 한 것이 철강 생산량을 더 제한해서 감산에 대한 예상을 강화시켰다. 철강업의 전통적인 성수기 막바지에 임박한 가운데 철강 시장 소비가 비교적 약하고 사회 재고가 판매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수급 양쪽 모두 약한 구도가 시현될 것이고, 감산 정책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철강사의 감산은 철광석 시장 수요를 직접적으로 삭감해서 가격도 따라서 일락천장이다. 7월 하순 이래 철광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현재 철광석 선물 가격은 톤당 700yuan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가격 고점은 5월 당시 톤당 1358yuan이었다. 이 그림이 철광석 선물 가격 지수인데요. 보시면
2020년 9월, 2021년 1월, 4월, 7월, 9월. 올해는 고점이 5월, 당시 톤당 1358yuan. 9월 28일 기준 666yuan까지 떨어졌고요. 이어서 2-2 소제목은 자본시장의 얼음과 불. 8월 초부터 중국 A주 중 전력업종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했다. 7월 28일 1107포인트였던 전력업종 지수가 9월 28일에 최고 1600포인트까지 돌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석탄업종도 뚜렷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8월 3일 석탄업종 지수가 1498.48포인트였던 게 9월 16일에 최고 2483.68포인트까지 오른 후 최근 들어서서 이미 약 2100포인트로 하락했다. 이 그림이 중국의 전력업종 지수고 밑에 그림이 석탄업종 지수인데요. 보시면 전력업종 지수가 8월부터 쭉쭉 급등하다가 최근 들어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밑에 석탄업종 지수의 흐름을 보셔도 8월부터 9월까지 오르다가 지난주쯤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각 산업의 수십 개 상장사가 생산 정지나 생산 제한 관련 공시를 잇따라 냈다. 21세기 경제보도 신에너지팀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9월 27일까지 23개 상장사가 이미 전기 사용 제한 관련 공시를 냈다. 가장 먼저 공시를 낸 기업은 광서장족자치구의 세라믹 기업인 멍나리샤 002918이었다. 이 표는 9월 27일까지 생산 제한 관련 공시를 낸 기업 중 일부이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열이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3거래일 동안의 등락폭이에요. (9월 14일) 멍나리샤의 공시에 의하면 자회사인 꾸이멍의 6개 생산 라인, 합계 일간 15만 평방킬로미터의 건축용 세라믹 생산 능력이 피동적으로 생산 정지, 그 외의 일간 2.5만 평방미터 생산 능력의 한 개 생산 라인도 저부하 비정상 운행 상태이고 생산 정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당사가 하반기에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었던 4개 라인도 아마 계획대로 건설 및 가동할 수 없을 것이다. 이어서 디欧家居、成化股份、中农联合、优彩资源、利民股份、润丰股份등 여러 상장사들도 전기 사용 제한 영향으로 생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공시를 냈다. 전기 사용 제한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9월 27일 10개 상장사가 전기 사용 제한 영향 관련 공시를 냈다. 그중 다오리면바오의 생산 정지 소식은 상위 검색어에까지 올랐다. 공시에 의하면 다오리 산하의 강소, 광동, 길림, 요령, 산동, 천진, 흑룡강 소재 9개 자회사 모두 현지 정부의 전기 사용 제한 통지서를 받아서 전기 사용 제한 심지어 생산 정지를 한다고 했다. CICC 리포트에 의하면 세부 산업을 보면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정책 영향이 비교적 큰 산업에는 철강,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섬유 등 4대 산업이 포함된다. 이런 산업의 주요 특징은 고에너지 소모, 고탄소 배출이며 해당 조치에는 직접적인 생산 정지, 생산 능력 삭감, 삭감 범위는 20%에서 90%, 생산 능력 삭감, 시간대별 교차 생산, 시간대별 전기 사용 제한, 전기 사용 혜택 삭감 등이 있다. 네, 지금까지 두 번째 소제목 전기 사용 제한에 대한 시장 반응 2-1 전력시장의 격렬한 변동 2-2 자본시장의 얼음과 불까지 말씀드렸고 이어서 세 번째 소제목은 전 세계적인 초고가 겨울 이번 전기 사용 제한은 중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지금 전 세계는 초고가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각 주요국은 대부분 에너지 구조 조정을 추진 중에 있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이 관련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진통도 따라왔다. 3-1 소제목은 미국, 유럽, 석탄, 천연가스 가격 폭등, 전기료 급등. 윈드 데이터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국제 무연탄 가격은 이미 수배로 올랐다.
9월 24일 기준 유럽 ARA 항, 남아공 리차스 베이 인덱스, 호주 NEWC 무연탄 현물 가격은 각각 톤당 185.68달러, 161.15달러, 188.72달러로 1년 전보다 각각 249.68%, 172.9%, 215.37%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해서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2020년 5월에 메가와트 시당 8파운드에서 2021년 9월 24일에 200파운드까지 근 25배 폭등했다. 9월 27일 기준 미국 니맥스 10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1.01% 상승한 100만 BTU당 5.706달러로 마감하면서 2014년 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27일 ICE 영국 천연가스 선물은 전일 대비 8.2% 상승한 1000kcal당 190.39펜스로 마감했고 장중 고점이 193.23펜스에 달하면서 9월 15일 이후 최고치에 근접했다.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에 따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전기료도 상승 1차선에 들어서게 됐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 EIA에 의하면 올해 7월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상승폭이 각각 166%, 167%, 170%, 134%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주민용 전기요금은 도당 13.9%달러나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천연가스 가격의 추세에 대해 골드만삭스 연구원인 서만서 다트는 만약 유럽의 겨울이 예상보다 추울 경우 유럽은 아시아와 LNG 공급을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겨울은 왕년보다 더 추울 것이기 때문에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코멘트했다. 이는 거꾸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석유가스 시장의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3-2 소제목은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구도 안정성이 도전에 직면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화력 발전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유럽에서 점차 폐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영국의 화력 발전 비중은 각각 4%, 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에너지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과 관련된다. BP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연감에 의하면 지난 2년간 유럽, 미국은 이미 에너지 구조 중 녹색 에너지의 비중을 비교적 크게 향상했다. 예를 들어 유럽 지역은 전체적인 전력 구조가 이미 원전, 재생에너지, 천연가스의 비중이 톱3인 구도를 형성했다. 그 외에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 의하면 2020년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이미 40%에 근접했고 요 40%는 수력 발전을 포함한 거예요.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약 20%에 달했고 석탄 발전 비중은 이미 15% 이하다. 하지만 올해는 극단적 고압, 대규모 가뭄 등 극단적 기후의 습격으로 유럽이 대대적으로 발전시킨 풍력 발전과 수력 발전이 올해는 급감했다. 유럽은 풍력 발전 비중이 올 연초의 17%에서 7월에 11%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고 6월에는 한때 9% 이하로 떨어져서 2019년 6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번 미국과 유럽의 전력 부족의 원인에 대해 극단적 기후로 인한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 중단으로 보는 의견이 보편적이다. 이쪽이 줄면 저쪽이 올라가듯이 재생에너지 발전이 줄어서 천연가스 화력 발전 수요가 급등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이 발표한 3분기 에너지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글로벌 천연가스 수요는 3.2% 늘 것이고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코로나 전후로 전 세계 범위에서 석유가스 탐사 채굴에 대한 열정이 계속해서 냉각되면서 생산 비축도 떨어졌다. 중국 석유경제기술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국내외 석유가스 산업 발전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전 세계에서 총 179개의 석유가스전을 발견했고
새로 발견된 석유가스 비축량은 19.5억 석유 환산톤으로 전년 대비 30%나 줄었고 천연가스 신규 비축량은 전년 대비 43%나 줄었으며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은 4조 입방미터분으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재생에너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유럽 지역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지금까지 주로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했다. 하지만 지금 이 2대 수출국은 생산량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8월 말 미국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천연가스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다. 최근 러시아는 2021년 천연가스 생산량을 758.8억 입방미터로 예상했고 동시에 2022년 생산량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 네, 지금까지 세 번째 소제목, 전 세계적인 초고가 겨울까지 말씀드렸고, 이어서 네 번째 소제목은 공급면에 대해 반드시 고도로 중요시해야 한다. 사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지금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는 전력 공급면의 부족이다. 이번 중국 각지의 전력 부족을 분석할 때 코로나 이후 사회 생산용 전기 수요 증가율의 상승을 불가피하게 언급하게 되지만 모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2018년에 전기 사용 증가율이 8.5%에 달했는데도 당시 대규모 전기 사용 제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네, 4-1 소제목은 석탄 공급 비교적 타이트. 중국은 석탄이 많고 천연가스가 적고 석유가 부족한 나라로서 지난 몇 년간 에너지 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전력 구조 중 화력 발전은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발전 원천이다. BP 세계에너지 통계 연감 2021년 버전에 의하면 2020년 중국의 전력 구조 중 화력 발전 비중이 63%로 2018년과 2019년보다 각각 15%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다. 그 다음으로 수력 발전 비중이 17%, 그 다음이 신재생에너지 즉 풍력과 태양광의 합계 비중이 11%로 확대되면서 2018년, 2019년 대비 각각 9.7%포인트, 1.1%포인트 올랐다. 그 외에 원전과 천연가스 비중은 지난 2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면서 2020년 원전은 4.7%, 천연가스는 3.2%를 차지했다. 지금의 이러한 전력 구조는 현 단계에 있어서 석탄 공급이 여전히 전력 공급의 핵심이라는 걸 결정했다. 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1월부터 8월 중국의 원탄 생산량은 25.97억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원탄 수입량은 1.98억 ton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8월 원탄 생산량은 3.35억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7월에 마이너스 3.3%에서 8월에 플러스 0.8%로 전환했고 원탄 수입량은 2,80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했다. 통계국에 의하면 국내 석탄 생산량과 수입량은 8월부터 호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석탄 생산량 확대는 아직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 부정할 수 없는 점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하강 사이클에 처해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 7월 이후 국내 석탄 수급의 불균형 상황이 점차 심해졌다. 수요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중국의 공업 생산은 강한 발전세를 보였다. 통계국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공업 생산 증가 폭과 가동률 모두 왕년 동기보다 높았다. 그 외에 전기 수요가 호전되는데 1월부터 8월 전국 전기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고 그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2차 산업의 전기 사용 증가율이 13.1%로 전국 전기 사용량 고성장의 핵심 원인이 됐다. 공급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국내 석탄 생산이 하강 사이클에 처해 있다는 배경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 관계와 해외 코로나 상황의 영향으로 올해 중국이 몽고, 호주로부터의 석탄 수입량이 일부 감소됐다. 이렇게 각종 요인들이 겹치면서 지금 국내 석탄 재고는 일정한 압력에 처해 있다. 윈드에 의하면 주요 항구를 보면 진왕도 항의 석탄 재고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9월 상순 일평균 재고가 한때 352만 톤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전국 중점 발전소의 석탄 재고는 올 들어 계속 감소하면서 8월 재고량은 4,890만 톤으로 줄었다. 네, 이어서 4-2 소제목은 수력발전 둔화. 지금 중국의 전력 구조에서 수력은 여전히 2위다. 하지만 올 들어 수력 발전 증가율이 하강했다. 통계국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 일정 규모 이상 수력 발전소의 발전량은 7,617.1억 킬로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그중 지역적으로 발전 비중이 비교적 낮은 화북, 동북, 화동 지역은 수력 발전이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중남, 서남, 서북 지역의 주요 수력 발전성은 오히려 발전량이 감소했다. 가뭄 등 기후 영향으로 중남, 서남, 서북 지역의 올해 1월부터 8월 수력 발전량은 각각 1,818억 킬로와트, 4,482.9억 킬로와트, 775.1억 킬로와트다. 그중 중점 수력 발전성의 수력 발전량은 다 위축됐다. 허북성의 수력 발전량은 966.7억 킬로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 사천성은 1983.9억 킬로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2015년 이후 중국의 수력발전 설비 용량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수력발전 신규 증설 용량은 1323만 킬로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217.3% 증가했지만 2020년의 이런 고성장 뒤에는 설비 용량이 1020만 킬로와트가 되는 진샤jiang 우동드 수력발전소 1기 설비 가동이 기인했다. 네, 이어서 4-3 소제목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중림을 짊어지지 못한다. 탄소 배출 정점, 탄소 중립 목표의 추진하에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 신에너지의 생산 능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발전 비중도 계속 향상됐다. 국가에너지국에 의하면 2020년 중국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포인트, 9.5%포인트 상승하면서 전국 전기 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9.6%에 달했다. 국가에너지국의 목표는 2021년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비중이 약 11%에 달하는 것이고 2025년에 16.5%에 달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의 향상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성은 풍력과 태양광에 더 의존하게 됐다. 하지만 올해는 극단적인 기후가 다발한 한 해라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안정성이 도전에 직면했다. 이번에 동북 지역이 드물게 주민용 전기 정전이 발생한 것은 풍력 발전의 급감도 원인 중 하나였다. 용영일보에 의하면 용영성 공신청은 9월 26일 용영성 전력사업 보장회의를 열었는데 회의에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풍력 발전 급감 등 원인으로 전력 공급 부족 등급이 엄종 등급으로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국태군안증권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지금 중국의 발전 구조는 여전히 화력 발전 의존도가 비교적 심하고 풍력과 태양광은 아직 응당히 산출해야 할 기여를 못하고 있다. 비록 중국 지금의 풍력 태양광 설비 용량 비중은 이미 24%에 달했지만 산출 비중은 아직 약 10%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이 화력 발전 의존도가 비교적 심하고 풍력 태양광의 설비 용량과 발전량이 정비례 되지 못해서 응당히 기여해야 할 그 산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발전 증가율에서 보면 풍력의 산출은 대폭 향상되면서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4.7%에 달했지만 태양광 발전 증가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다. 반대로 설비 용량 비중이 계속 축소 중인 화력 발전의 발전 증가율은 오히려 16.1%에 달했다. 이는 발전 구조의 불균형도 추세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이는 전반적인 전력 공급에 비교적 큰 도전을 가져다 줬다는 것을 반영했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 풍력과 태양광은 대대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계속해서 그 핵심적인 문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밀접히 연관된 에너지 저장, 특고압 기술 관련 연구를 향상시켜서 이로써 신에너지의 신속한 발전과 해당 인프라가 부합하지 않는 그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 네 번째 소제목, 공급면 반드시 고도로 중요시에 이어 다섯 번째 소제목은 교훈적 사례를 통해 에너지 구조를 반성한다. 근 10년 동안 중국은 규모적인 전기 사용 제한이 3차례 발생한 적이 있다. 2010년, 즉 11차 5개년의 마지막 해에 여러 성에서 에너지 소비 강도 관련 목표의 제한 때문에 5월부터 정전 및 전기 사용 제한 조치를 했다. 경제 생산 질서에 영향을 미쳐서 그해 10월에 전기 사용 제한을 대체로 스톱시켰다. 2020년 4분기에 절강성, 호남성, 강서성, 내몽고 자치구에서 잇따라 전기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해 단계적인 전력 부족에 대응했다. 세 번째 전기 사용 제한은 바로 2021년 올해 5월부터 시작한 건데 그 영향이 지금 여전히 확대 중이다. 앞의 두 차례와 달리 올해 전기 사용 제한이 발생한 원인은 지금 에너지 구조 자체의 문제에 손가락이 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금 에너지 구조 조정과 전환을 빨리 하는 시기에 있다. 전력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전통 에너지에서 청정 에너지로 평온하게 과도할 때 전력난을 완화하고 정전과 전기 사용 제한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특별히 중요시해야 한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5-1 소제목은 향후 몇 년간 여전히 화력 공급 안정화 필요. 이번 전기 사용 제한의 핵심 요인은 공급면에 있는데 향후 몇 년은 전기 사용 수요가 여전히 일정한 증가율을 유지할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인터넷 발전 협력 조직이 발표한 2030년 중국 에너지 전력 발전 규획 연구 및 2060년 전망에 의하면 중국의 전기 사용량은 2020년에 7.5조 kWh에서 2025년에 9.2조, 2030년에 10.7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 보고서에서는 전기 수요 증가율에 대해서도 추산했다. 2020년부터 25년까지 발전량은 연평균 증가율이 약 4.2%, 2025년부터 30년은 연평균 증가율이 3%, 2030년부터 50년에 2%로 떨어지고 2050년부터 60년에는 0.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근거해 국태군안증권은 이렇게 추산했다. 미래는 탄소 중립이 석탄 생산 능력에 대한 제한 및 화력발전 설비 용량 증가율 하강에 따라 화력 발전량 증가율은 2021년의 5.6%에서 2025년에 1.3%가 될 것이고 풍력과 태양광의 신규 증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발전량 증가율은 10%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구조 전환 과정에서 중국의 전력 공급 증가율은 전력 수요 증가율을 계속 하회할 것이므로 일정한 수급 불균형이 존재할 것이다. 전체적인 발전 구조 전환 과정에서 화력 발전 공급의 안정성은 향후 몇 년간 전력 구조의 평온한 과도와 관련된다. 이어서 5-2 소제목은 일률적인 탄소 배출 감소는 피하도록. 이번 전기 사용 제한은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목표 고과라는 비교적 큰 배경이 있다. 적지 않은 지역은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심사 고과를 완성하기 위해 전기 사용 제한을 시행했다. 어떤 지역은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의 면담을 하고 나서 당장 그날 밤에 회의를 열어서 정전과 전기 사용 제한을 결정한 곳도 있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목표 고과는 이번 전기 사용 제한의 근본 원인이 아니다.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정책은 이미 여러 해에 거쳐서 시행해온 정책이다. 중국은 2006년부터 에너지 소비 강도를 제약성 지표로 정했고 2011년부터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고과를 시작했다. 그중 12차 5개년 규획 즉 2011년부터 15년 규획에서 단위당 GDP 대비 에너지 소비 감소를 제약성 지표로 정한 동시에 에너지 소비 총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13차 5개년 계획, 즉 2016년부터 20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단위당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2015년보다 15% 감소해 에너지 소비 총량을 50억 톤 표준 석탄 이하로 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0년은 11차 5개년의 마지막 해로 여러 성이 에너지 소비 강도 목표의 제약 때문에 전기 사용 제한 조치를 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결과 사회 생산 경제 질서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던 교훈적인 사례가 있다. 비록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는 필수적인 요구이고 탄소 배출 감소가 대세이긴 하지만 운동식의 탄소 배출 감소는 경제와 사회생활에 대한 손상이 거대하며 심지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탄소 배출 정점 사업에서 일부 편차가 존재한 것에 대해 중공중앙정치국은 지난 7월 30일 회의에서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탄소 배출 정점, 탄소 중립 사업을 질서 있게 해야 하고 2030년 전에 탄소 배출 정점 행동 방안을 가급적 빨리 제정 발표하며 전국을 하나의 큰 바둑판으로 간주해 운동식의 탄소 배출 감소 행위를 교정하고 신에너지를 구축한 후 오염에너지를 파괴하며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프로젝트의 맹목적인 발전을 단호히 억제해서 전기 사용 피크 시기인 여름철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서 5-3 소제목은 전력 체계 재구축 시 급진적 방식 지향. 현재 탄소 배출 정점, 탄소 중립 목표의 지도하에 중국의 전력 구조는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다. BP 세계에너지 통계연감 2021년 버전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전력 구조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2009년 석탄 발전 비중이 78%, 수력 발전이 17%,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3%이었던 것이 2020년에 이르러 석탄 발전 비중이 63%로 축소됐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로 확대됐고 수력 발전 비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데이터의 변화는 지난 10년간 석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력구조 조정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의 전력구조 조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화력발전의 지위를 직시해야 한다. 윈드에 의하면 2020년 중국 발전 설비 용량에서 화력 비중이 56.6%, 풍력과 태양광이 24%를 차지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화력 발전은 설비 용량의 비중이 56.6%인데 발전 비중은 63%이고 풍력과 태양광은 합계 설비 용량 비중이 24%인데 발전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이는 지금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지금의 전력 공급에서 주도적인 중임을 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어서 5-4 소제목은 에너지 저장, 특고압 기술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점은 수십 년의 발전을 겪으면서 중국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기술 원가는 이미 큰 폭으로 낮아져서 Grid Parity 시대가 점차 다가왔다. 참고로 Grid Parity라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기존의 석탄, 석유 등 화석 에너지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그 균형점을 말합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확실히 떨어졌다는 거죠. 계속할게요. 자원 획득이든 발전 잠재력으로 보든 신재생 에너지는 미래의 세계 에너지 구조를 주도하는 최적의 선택이다. 하지만 발전 설비 용량의 증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해서 무질서한 이탈 현상을 방지할지가 신재생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실 이에 관해 이미 과거에 교훈적인 사례가 있었다. 2019년 8월 9일 영국 전력망이 대정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 집중됐고 당시 약 1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데이터에 의하면 2019년 당시 영국의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35%까지 확대됐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영국 전력망의 해상 풍력 발전과 분포식 태양광 발전의 무질서 이탈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시스템 주파수가 48.9Hz까지 떨어져서 전력 시스템 중 저주파 부분을 분리해버림으로써 대량의 부하를 잘라버렸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사고 발생 시 영국의 풍력 발전 침투율은 이미 34.71%에 달했다. 당시 대정전 상황에서 양수 발전 설비가 적시적으로 출력을 늘려서 사고의 추가 확대를 막았다. 영국의 이 전력망 대정전 사고에서 쉽게 알 수 있다시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stochastic risk가 존재한다. 즉 날씨와 기후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다. 이에 대해 국태군안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에너지 저장 기술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 유발되는 전력망 전압, 주파수 및 위치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stochastic risk와 변동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원활한 출력을 실현할 수 있다. 그 외에 특고압 기술은 자원이 집중적으로 매장된 지역의 자원을 부하센터로 운송할 수 있어서 자원과 부하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저장과 특고압 기술은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 네, 9월 30일 현지 칼럼 원문은 여기까지고 끝으로 칼럼 목차를 다시 한번 볼게요. 첫째, 정전 및 전기 사용 제한 기습 원인 1-1 전력 공급 증가율 부족 1-2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둘째, 전기 사용 제한에 대한 시장 반응 2-1 전력 시장의 격렬한 변동 2-2 자본 시장의 얼음과 불 셋째, 전 세계적인 초고가 겨울 3-1 미국과 유럽 석탄 천연가스 가격 폭등 전기료 급등 3-2 미국 유럽 에너지 구조 안정성 도전의 직면 넷째, 공급면을 반드시 고도로 중요시한다. 4-1 석탄 공급 비교적 타이트 4-2 수력 발전 감소 4-3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중림을 짊어지지 못해 다섯째, 교훈적 사례 통해 에너지 구조 반성 5-1 향후 몇 년간 여전히 화력 공급 안정화가 필요 5-2 일률적인 탄소 배출 감소는 피하도록 5-3 전력 체계 재구축 시 급진적 방식 지양 5-4 에너지 저장 특고압 기술 발전 가속화해야 한다. 네, 중국 전력난 이슈와 관련해 9월 30일 현지 칼럼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